어젯밤에 뭐가 생각이 많아서 엄청 예민해졌어 갑자기. 너 배 안 고파? 나만 먹고 있냐? 나 속 안 좋아. 왜? 그냥. 왜? 배 아파? 지금 이혼을 한 해 만에 이런 판국에 지금 밥맛이 없지. 피고라서 진짜 밥이 안 넘어가나 봐요. 할 땐 하더라도 먹고 해야지. 나 너무 배고픈데 나는 어떻게 이걸 안 먹어? 아, 나만 너무 생각 없네. 저또 나오겠다. 됐다. 그만하자. 아. 그만하자. 근데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지금 변호사를 만나면 더 그러니까. 좋은 말은 안 나올 것 같은데.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변호사분들과 한번 딱 대화를 하고 나면 마음이 되게 많이 달라진다는 걸 그럼요. 느꼈잖아요. 확실히 그래서 와닿죠. 내가 이혼을 하는 게 옳은가 안 하는 게 옳은가 이 생각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뀌거든요. 안녕하세요. 캠프 어떠셨어요? 장단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생각도 더 많아지고. 결혼 생활에서 이것 말고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까? 이 성관계 말고는 않고. 없지는 않죠. 네. 금전적인 문제가 아예 없지는 않죠, 저도. 네. 네. 저 사실 궁금한 게 되게 많아가지고. 오, 말씀하세요, 말씀하세요. 네. 좀 봐도 될까요? 아 메모를 해왔어요? 네. 궁금한 거? 보세요, 보세요. 질문이 좀 많아가지고. 네네네. 오, 질문을 엄청 써오셨는데요? 밥이 안 넘어갈 만했다. 재산 분할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네, 있는데 제가 평소에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난 재산에 욕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필요 없으니까 다 갖고 가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. 구두로. 네. 근데 만약에 와이프가 그거를 나중에 다 갖고 가라고 했잖아. 녹취록이 아, 있어. 뭐 증거 자료 이런 걸로 제출하면 제출하면. 입대형으로 가야 되나요? 어떠실 것 같아요? 억울할 것 같아요. 네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. 내가 뭐 가진 건 없지만 다 줄게. 한 적이 있어요, 많이. 근데 진짜 제가 다 가질 수 있는지. 그 얘기를 또 아니나 하시네요. 다를까 하네. 부부가 다투거나 이럴 때 뭐 각서를 작성하거나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효력이 없어요.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. 네. 조금 안도했죠. 혹시 녹취를 했고 나중에 내 마음이 변하면 걱정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뭐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든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든지 재산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? 저희가 뭐가 없어요. 없는데 집밖에 없는데 다 남편 걸로 되어 있어요. 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. 우리 명의로 된 거 하나도 없고. 하나도 없어요. 그러면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? 살고 있는 집은 사실 아버님이 좀 도와주셨어요. 그러면 우리 결혼할 때 혼수 마련 이런 거는요? 그것도 아버님이 돈을 주셨어요. 내가 결혼할 때 따로 내가 목돈을 가지고 오거나 들고 온 것은 없어요. 없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가 없죠. 학생인데. 그렇구나. 대학 졸업하고 바로 했으니까 어쩔 수 아기가 없었죠. 생겨서 바로 하신 거니까. 결혼할 때 그러면 딱 그 집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? 아니요. 그럼 제가 시댁살이를 조금 했어요. 한 3년 정도? 그럼 아이 출산하고 그러면 분가하신 건가요? 네. 시댁 어르신들이 도와주신 거고 시부모님이 그 차도 네. 아버님 거예요. 명의의 아버님이에요? 그 이제 저희 명의로 돌아오긴 했는데 네. 시부모님이 되게 든든하신 시부모님이시네요. 키워주시고 계세요, 저희를. 그게 버릇이 돼서 이게 끝까지 계속 오신 거구나. 사실 제가 또 아버님 카드도 갖고 있거든요. 지금 생활비를 아버님 카드가 그냥 저한테 한 장이 있어요. 네. 그게 한 달에 쓰는 비용이 한 250에서 300 사이. 200, 300 이렇게 매달 받고 있었어요. 근데 아버님이 진짜 예뻐하시나 보다. 거의 딸이네요, 딸. 부럽다. 저 정도는 부러운 거 아니에요? 저희는 주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드리고 도와드리고. 남편 월급은요 그러면? 남편 월급이 진짜 얼마 안 돼요. 월급이 얼마예요? 300이요. 월급도 따로 들어오고. 한 달에 1,000만 원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? 보통 700? 700, 800 정도? 많은데? 근데 양나래 변호사님도 지금 놀라셨어요. 그러면 이때 경제 활동은 남편만 네, 하셨을까요? 저는 하나도 안 했어요. 경제관념이 그렇게 박혀있진 않아요.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.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족하신 편이에요. 아, 상위 이렇게 들 정도.
그렇구나. 그 아버님 카드는 수거가 될 것 같은데 이혼하게 되면. 그렇죠, 당연히. 네. 시부모님의 도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목이 메이시죠. 목이 메이시죠. 혜선 씨가 경제적인 그 개념이 확립되기 전에 맞아요. 바다 버릇해서 800을 그냥 그러니까요. 나한테 준다. 저 진짜 잘해줄 것 같아요. 나 잘해줄 것 같아. 우리 남편 왔어. 맞아. 어서 와 여보 막 이렇게 하면서 바바리맨처럼. 처음으로 경제적인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입니다. 맞아요. 지금 우리. 애들 양육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? 근데 솔직히 저도 제가 키우고 싶은데 네. 그럼 양육비를 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? 양육비는 진짜 이 표를 기준으로 다 정해지거든요. 남편이 뭐 아이를 위해서 많이 준다고 해도 1인당 70이 최대일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140만 원이죠. 저는 씀씀이 보시면 아시겠죠? 저 140으로 애 둘 못 키우는데. 이거 말고 근데 더 준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더 돼요? 준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. 그런데 솔직히 냉정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. 당연히 지금 남편이 뭐 재산도 나 다 주고 이혼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. 솔직하게 남편분이 아내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에요. 지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현실은 뭐냐면 서로 아예 안 주려고 해요.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지금 60 얼마인데 꼬다리 올려서 70, 70, 140 주장했잖아요. 실제 소송 가면 다들 뭐라고 하냐면요. 뒤를 왜 올려요? 돈 1, 2만 원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쪼잔하게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래요. 아, 저게 현실이에요. 저게 현실이에요. 내 월급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니까. 이제 아깝고 억울하기 부담은 시작하거든요. 되죠. 이제 남남이라고 생각하니까. 내가 이렇게 이혼하게 되면 지금 생활 수준보다 반의 반토막이 날 텐데 그거는 무조건 고려해서 이혼 고민하실. 아, 진짜 고민되네요. 그러니까 혜선 씨는 지금 이혼하면 안 돼요. 지금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와이프가 부부관계를 거부했었던 이유가 외도로 인한 부부관계 거부였다. 이게 제가 뭐 물증이 확실하다. 그런 걸 제가 알게 됐으면 그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가 있나요? 아, 거의 못해요. 지금 잡으세요. 잡을 거면. 그런 의심도 좀 하시나요? 혹시나 해서. 그러니까 좀 이상하신가 봐요. 강일 씨는 아, 왜 이렇게까지 날 거부하나? 혹시 누가 있나? 계속.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제 젊어서 그런지 젊어서 그러신 거죠. 네, 전 섹스가 가장 중요하고 욕구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조정 가가지고 주 2회 한번 해보면 어때요? 이왕 하는 김에 3회로. 근데 그 와중에 강일 씨는 그냥 오로지 저것만 원하니까. 3회로 가면 2회로 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? 아, 3회까지는 절대 인정 못한다 하다가 이제 하다가 3회 많지 않다. 주장외로 그러다가 이제 마지못해 2회.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. 네, 알겠습니다. 아니 지금 저 짝은 양육비 뒤를 날리네 마네 하거든요. 여긴 주 2회는 3회냐 그게 지금. 너무 중요하신가 보다, 진짜. 너무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은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. 지금 이 남자의 마음은.